일체의 불필요한 것을 없애고 정말 필요한 것만으로 간소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현대는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보면 갖고 싶어져 사게 됩니다. 아직 집안에 많이 있는 물건임에도 없어졌을 때를 생각하여 비축해 둡니다. 그 결과 집 안에 물건이 넘쳐나 간소화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간소라는 말과 검소라는 말은 비슷한 듯 보여도 전혀 다릅니다. 간소는 불필요한 물건을 도려내고 또 도려내 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는 것이지요. 차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다기에 눈이 갑니다. 다소 고가라도 마음에 드는 다기로 차를 마시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런 사람은 고가의 다기를 사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사용합니다. 싼 값의 다기를 여러 사는 게 아니라 평생 사용할 만한 물건을 구합니다. 이것이 간소한 생활입니다. 한편 검소란 가치가 낮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닭이 따윈 아무려면 어때? 차만 마실 수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그런 사람이 일부러 고가의 닭이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싼 값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검소한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신의 생활 중에서 무엇을 간소하게 하고 무엇을 검소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로 마음을 채워주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면 집 안은 저절로 산뜻해집니다. 이미 갖고 있는데 신상품이 나오니까 새로 사서 바꾸고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버립니다. 두 제품의 큰 차이는 없지만 자꾸만 새로운 것에 눈길이 갑니다. 이는 욕심이 욕심을 부르는 상태로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건과 사람 사이에도 인연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물건 중에 단 하나만이 자신의 곁으로 찾아옵니다. 어디서나 팔리는 대량 생산된 물건일지라도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 물건을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행복이 아닐까요? 승려들은 수행 시절부터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키워왔습니다. 날마다 입는 승복도 간단하게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어딘가 올이 풀려 있으면 그것을 다시 꿰매어 소중하게 입습니다. 남학신의 끈이 끊어지면 정성껏 수선하여 다시 신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내팽겨치지 않습니다. 새로 사는 돈이 아까워서만은 아닙니다. 승려들은 올이 풀린 승복을 꿰매면서 자신의 마음이 풀린 곳을 꿰맵니다. 자신의 애착이 있는 물건을 수선하는 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항상 몸을 감싸주는 승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양한 것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솟게 됩니다. 인연이 있어 자신의 곁으로 와준 물건, 그 물건과 자신이 일체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물건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자신이나 주위 사람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면 불필요한 물건이 늘 일이 없습니다.
물건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잡념이 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물건에는 많은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앞으로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이 자신의 마음에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 이야기가 아닐까요? 돈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매일 생활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는 승려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 따윈 없어도 된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간단하지만 그것은 현실에서 벗어난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이상 돈을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단 너무 돈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란 어디까지나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도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마음의 풍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컨대 돈과 어떻게 사귀는가에 따라 인생의 풍요로움은 달라집니다.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급여가 높은 편이라 유행에 맞춰 새 옷을 구매하고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즐깁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을 계속해왔음에도 진정한 행복감은 맛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와 같은 직장에 한 선배가 있습니다. 일도 잘하고 항상 자신 있는 모습입니다. 동경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워낙 취향이 달랐습니다. 그 선배는 패션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 항상 평범한 바지에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급여를 생각하면 더 좋은 옷을 살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왜 옷에 돈을 더 쓰지 않을까? 그녀는 과감하게 선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배는 왜 더 좋은 옷을 사지 않나요? 저보다 돈도 더 잘 벌면서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선배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책이 좋아. 그래서 서점에 가서 원하는 책을 가격에 개의치 않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책은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지만 옷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살 수 있어도 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배와의 대화로 그녀의 사고방식은 크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일정한 수행을 마친 승려는 자신의 수행을 더욱 정진시키기 위해 산속에 머물며 수행을 쌓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속세에서 떨어져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왜 산에 머물렀을까요? 그냥 집에 머물며 수행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마 그 큰 이유는 집에서는 수행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집에 있으면 어쨌든 생활하기 위한 도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언가가 눈에 들어오면 아무래도 사람은 그쪽으로 길을 빼앗기게 됩니다. 밥그릇이 눈에 들어오면 무심코 먹을거리가 생각나겠지요. 하지만 산속에 있으면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나무와 계곡의 흐름뿐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일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수행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유도 있기 때문에 산속에 머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매일 생활하는 방 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넘치도록 물건이 쌓여있는 방에서 매일을 보내면 머릿속에 항상 잡다한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물론 방 안에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늘어놓고 그 물건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도 즐겁겠지요. 하지만 모든 방을 물건으로 꽉꽉 채워두기보다는 방 하나 정도는
아무것도 없이 심플하게 만들어 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거나 마음먹은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곳에서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비워둘 방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심플한 공간을 한 군데 만듭니다. 방 한쪽에 작은 책상을 두고 그 주위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습니다. 책상 위에 놓은 물건도 최소한으로 하고 조용하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마음의 피난처 혹은 휴식처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머리와 마음속을 정리해 줍니다. 선의 사고방식에는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미래라는 것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을 중시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선에는 뒤로 미룬다는 발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매사를 무심코 뒤로 미루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겠지만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내일로 미뤄도 괜찮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도 자꾸 미루는 습관이 들면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정리가 그 좋은 예입니다. 매일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아주 짧은 시간에 정리가 끝나지만 나중에 정리하자고 쌓아두면 마침내 방안은 흐트러집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정리하려고 하면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할 때의 그 나중은 대부분 구체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한 것의 대부분은 결국 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일을 미루는 습관을 들이면 작은 실수라도 시간이 경과한 것만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사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든 일이든 바로 하면 별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하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탓에 일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결국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은 당신 자신입니다. 선 즉 행동, 즉시 행동하라.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여 당신 자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꾸 미루면 그 무게는 점점 무겁게 당신을 덮쳐올 것입니다. 죽유상하절이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대나무는 위아래로 마디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고 이 마디 때문에 곧고 길게 뻗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엄청난 양의 일을 한 달 내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시다. 눈앞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양의 일을 과연 한 달 내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 불안을 극복할 방법은 단 한 가지, 한 달 후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꾸준히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하루라는 마디마디를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면 한 달 후의 자신이 있을 테니까요. 눈앞에 긴 계단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그 계단은 오를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길어 보입니다. 그래도 아무튼 한 계단 한 계단 발목만 보면서 올라갑니다. 3분의 1 정도 올라 아래쪽을 돌아보면 아, 나도 모르는 새 이만큼이나 올라왔구나 라고 실감하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 정상 가까이에서 다시 돌아보면 거기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이란 그런 것입니다. 단번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뒤만 돌아보고 있으면 자신의 걸음이 굉장히 느리게 느껴지겠지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살 무렵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을 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오늘이라는 발밑을 보지 않고 먼 장래에만 눈을 향하는 것은 아직 오르지도 않은 긴 계단을 앞에 두고 한 발자국도 떼지 않은 채 머뭇거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나중에 독립하여 창업하고 싶다면 지금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한 일은 이익을 창출했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미래의 자신은 오늘의 자신이 축적된 것입니다. 심플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진중하게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중하게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하나하나의 일에 대해 진중하게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속도감이 빠른 시대입니다. 그 속도감을 따라가기 위해 어느샌가 매사에 초조해지기 십상입니다. 뭔가를 하면서도 마음은 다른 뭔가에 빼앗겨 있습니다. 빨리 끝내지 않으면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초조해져 심신이 쫓기는 듯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에 있어서나 일상에 있어서나 한 가지 일을 조잡하게 하면 그 조잡함은 점점 전염이 되어갑니다. 시작이 조잡하면 결국 마지막까지 조잡해집니다. 끽다 끽 반이라는 유명한 선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차를 마실 때는 차 그 자체가 되고 밥을 먹을 때는 밥 그 자체가 되라는 말입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것. 다음에 올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 즉 하나하나의 일을 완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 그 하나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요리를 할 때 내일 일정을 생각하면서 칼을 잡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하다만 일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눈앞의 일에 집중하지 않고 무심결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 습관을 조금만 재점검해보면 어떨까요? 휴식 시간에 차를 마실 때는 마음속으로 아, 맛있다라고 생각하며 차를 마시는 데에만 집중해봅니다. 요리를 할 때는 오로지 요리하는 데에만 신경을 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고 한 가지 일을 진중하게 합니다. 그것의 축적이 진중한 삶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의 세계에서는 형태가 완전한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완전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지는 않습니다. 한편 불완전한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끝없이 계속됩니다. 그 끝이 없는 것에야말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의 수행도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수행은 끝이라는 착지점이 없습니다. 만일 생명이 끝나버린다고 해도 그 또한 수행의 끝은 아닙니다. 인생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생. 과연 그런 것이 있냐고 묻는다면 답은 아니요입니다. 사람은 무심결에 완벽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을 함에 있어 완벽한 마무리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격리부 직원이 완벽한 계산을 해준 덕분에 사원들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완벽한 사람 혹은 완벽한 가족입니다. 존재조차 하지 않는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부족한 부분에만 눈이 가게 됩니다. 남편의 수입이 더 많으면 완벽한 부부가 될 수 있을 텐데, 아이가 인류대학에 입학한다면 완벽할 텐데, 이런 바람이 이뤄지면 정말로 완벽한 가족이 될까요? 그러면 그런대로 또 다른 부족한 부분이 눈에 띄지 않을까요? 인생이란 미완성이기에 걸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목표에 가까워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자신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걸어갑니다. 그런 반복의 날들이야말로 인생이며 살아가는 기쁨이 아닐까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덧붙이자면 결승점이 없는 마라톤이겠지요. 인생에 결승점은 없습니다. 미완성인 매일을 계속 달리는 것이야말로 인생입니다. 불교에는 3세를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3세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릅니다. 인간은 3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선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호흡을 하는 것은 지금이지만 한 번 내쉰 숨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책을 읽고 있지만 여러분이 읽은 한 줄 앞 또한 과거가 됩니다. 즉, 우리는 지금이라는 한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거를 돌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주해야 할 것은 지금이라는 이 순간뿐입니다. 이것이 선의 사고방식입니다. 살아가는 한 후회의 마음은 항상 따릅니다. 큰 후회에서 작은 후회까지 전혀 후회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뽑히지 않는 가시처럼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전부 없앨 수는 없습니다. 전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 후회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후회가 떠오르면 마음으로 받아 넘기고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후회의 가시를 뽑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를 진지하게 반성하여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입힌 상처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만일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번에야말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힌 가시가 저절로 뽑히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후회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지나간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합니다. 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족함을 알다라는 의미로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이상의 것을 쓸데없이 욕심내지 않는 마음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심플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닐까요? 한 가지 우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소를 키우는 남자가 2명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99마리의 소를 키우며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99마리의 소를 100마리로 늘리자 100마리의 소를 키우는 것이 그의 목표이자 욕망이었습니다. 다른 한 남자는 3마리의 소밖에 키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3마리밖에 없어 생활이 그리 풍족하지 못했지만 그는 충분히 만족하는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를 키우면 더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보다 많은 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99마리의 소를 가진 남자가 소가 3마리밖에 없는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생활이 곤란하니 소를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부탁받은 남자는 당신이 그렇게 곤란하다면 드리지요 하고 흔쾌히 소 1마리를 양보했습니다. 그는 생활이 더 힘들게 되었지만 친구를 도와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만족했습니다. 한편 100마리의 소를 가진 남자는 새로운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보란듯이 100마리를 채웠으니 이제 101마리로 늘려볼까라고 말입니다. 이 남자는 101마리가 되면 105마리를 채우기 위해 고민하고 괴로워하겠지요. 이 두 남자 중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족함을 안다는 말은 이럴 때 사용합니다. 행복은 갖고 있는 것의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잡지나 상품의 선전 문구를 보고 있노라면 한 단계 위라는 표현이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남보다 조금 수입이 많다. 남보다 조금 좋은 물건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래서도 남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료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싶고 주위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향상심으로 이어진다면 좋겠지만 단순히 결과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의 본래 의미가 퇴색합니다. 결과만을 추구하면 일이 조잡해져 신뢰나 팀워크 같은 중요한 것에 소홀해질지도 모릅니다. 그것보다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
저절로 남보다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걸음 앞서간다는 발상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는 발상으로 전환해보면 어떨까요? 한 단계 위로 가려고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현 상황을 직시합니다. 만일 현 상황이 누구보다 한 단계 아래라고 한들 뭐 어떤가요?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책은담에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곧 한 걸음 나아가는 바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렬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고 남보다 앞서려고만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해나갑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한 걸음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복선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누구보다 앞으로 위로 오르려고 아등바등하는 사람이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끝내 자신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만 나아가려는 사람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가요? 위로 오르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해 나갑니다.